그러면 2012년부터 거의 11년 전부터 그 꿈을 이제 세 분이서 한 팀으로 이제 꿔오셨던 거잖아요. 그쵸. 군 특례를 끝내셨어야 됐기 때문에 한국 상선에서 각자 경력을 쌓아주고 특례를 끝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류지민 항해사님부터 어느 선사에서 어떤 선종을 타셨죠? 네, 저는 실습하고 졸업하고 첫 배는 한진해운에서 컨테이너로 승선을 했고 그리고 한진해운의 운명을 달리하면서 SK해운에서 LPG를 2년 정도 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 단임 여객선을 한 2년 좀 안 되게 승선을 하다가 양사하고 있을 때 크루즈에서 처음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저도 한진해운 입사했다가 그때 빠이빠이 하고 H라인으로 이제 갈라졌었고 그래서 거기서 주로 벌크선 승선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저는 그 펜스타라고 부산에서 오사카 다니는데 1년 정도 승선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루즈로 넘어오셨고 저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저는 류지민 항해사님과 동기예요. 그래서 저희 똑같이 한진해운에 입사를 하고 저는 그곳에서 컨테이너 그리고 탱커를 좀 탔었고요. 탱커요? 네, 탱커 VLCC를 좀 탔었습니다. 운명을 다 하고 저도 이제 현대로 넘어가서 탱커를 좀 탔었고 그 뒤에는 저도 이제 여객선 경력이 있는데 이제 한국, 인천과 중국을 중국 대련을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을 좀 탔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최종 상선으로서의 직급은 혹시 지민님은 아까 1등 항해사로 하신 거? 아니요, 상선에서 2항사. 2등 항해사까지 LPG에서 2항사 하고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항사까지. 저도 2항사. 그럼 이제 특례 끝날 때까지 화물선에서 종류 상관없이 2항사까지 하시다가 근데 공통점이 이제 마지막 크루즈 가기 전에는 여객선이나 이제 화객선 같은 걸 타신 것 같은데 그게 좀 공통점이네요. 그 긴 시간 동안 꿈을 꾸어줬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부딪히면서 해 나갔어야 됐고 저희는 그냥 무작정 해외로 나갔어요. 이제 크루즈 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저희 사비 다 들여가지고 비행기표를 직접 끊어서 가셨다고요? 네. 이력서 들고 거기 저희 같은 사람들 채용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오라는 사람도 없었고 크루즈 취업 박람회였는데 주로 이제 호텔 파트 크루들한테 이제 뭐 설명회도 하고 뭐 그렇죠. 우리는 이런 선사입니다 하는 자리에 가서 저희는 학교 제복 입고 가서 이력서 이만큼씩 뭉치 들고 다니면서 한 50장, 60장 저희가 그런 기회를 찾으려고 스웨덴에 가고 독일에 가고 필리핀에 가고 그런 자리가 아님에도 이력서 들고 가서 기회 좀 주세요. 라이센스와 경력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회 좀 주세요. 거절. 뭐 우리는 너희 국적은 안 뽑아. 너는 퀄리파이드 하지만 우린 너는 안 뽑아. 우리 아시아 뽑지 않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들의 그런 선적과 너희 라이센스 맞지 않아. 근데 우리는 독일어 하는 사람 필요해. 우리는 이탈리아 하는 사람 필요해. 크루즈 경력자만 뽑아 막 이러니까. 경력자만 뽑아요. 크루즈 우리는 경력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경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좀 낮추면 우리는 로컬 언어 할 수 있는 사람 뽑아. 독일어, 스웨덴어, 피니시어, 뭐 이탈리아어.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럼 회사를 높이면 우리는 경력자만 뽑아. 그러니까 그런 작은 회사들에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긴 되는 건지. 진짜 구글에 나온 오션 크루즈, 리버 크루즈 다 지원해봤는데 다 거절당하거나 답장이 없거나 그 불확실성과 싸우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임이라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까 그 기간을 이제 각자 나름대로 이제 밀도 있게 시간을 채우면서 어찌 보면 이제 특례를 끝내기 위해 국내 화물선에서 승선을 하셨잖아요. 화물선 특례 끝나고 나서 크루즈 첫 입사하시기 전까지 그 3, 4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맞아요. 그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모든 크루즈 산업이 그냥 빵빵빵빵빵. 당장 우리 타고 있던 여객 선사들도 다 문 닫고. 그리고 이게 한 2년 반이 갈 줄 누가 알았나요? 크루즈 주가는 막 3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그때 많이 포기하고 싶으셨겠어요, 사실.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이게 끝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이게 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게 실제로 그렇기도 했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각 나라마다 이제 한국은 굉장히 관리를 잘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으면서 선원들을 반드시 수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게 저희한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버티자. 그렇죠. 근데 그게 2년이 넘게 걸려서 저희가 2019년인가요? 중국 그 크루즈 갔던 게? 2018년. 2018년에 저희가 셋이 그것도 사비로 이제 모아서 크루즈 하나를 날라가서
우리 누군데 우리 조종실 구경 좀 하자. 우리 누군데 캡틴이랑 인터뷰 좀 하게 해달라. 저희 그냥 일반 게스트로 탄 거였어요. 네. 크루즈를 타서 그냥 돈 내고 그냥 여행으로 동기부여 얻고 싶어서 가기도 했고 실제 기회를 만들려고 가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발품파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필리핀 갔을 때도 완전히 뭐 크루즈 산업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뭐 고용, 채용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산업에 대한 그런 뭐 높은 분들 와가지고 하는 포럼이 있었는데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그 선원 메디컬 쪽 복지 쪽에 계신 뉴욕에 계신 분이었는데 쉬는 시간에 저랑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너 어디서 왔어? 왜 왔어?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야 나 아는 사람인데 내가 도와줄게 너 거 이력서 줘봐 해가지고 그분이 막 패스해 주시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진심 가지고 계속 노력하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들도 정말 많았고 만약에 나 진짜 크루즈 항해사가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한테 팁이랄지 뭐 준비를 하면 좋은 거랄지 아니면 뭐 경력은 어디서 쌓으면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으시면 한 분씩 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뭐 뻔한 얘기이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얘기인데 외국어 공부를 기본부터 좀 더 착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뭐 서류나 인터뷰도 그렇고 또 뭐 선사에 따라 다르지만 채용 과정에서 시험을 여러 번 보거든요. 인터뷰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전공 공부 실무적인 부분들도 원문으로 뭐 솔라스 규정, 뭐 콜레그 이런 것들을 영어로 보면서 그 문장 그대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대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메커니즘이 잘 잡힌 채로 들어오길 바라고 있어요. 크루즈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끼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기초를 좀 잘 하자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어, 영어 말고 다른 제2 외국어나 제3 외국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면 좋은지라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좀 로컬인 크루즈 선사에서는 그걸 맨데터리로 이제 요구하는 곳도 있고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영어만 해도 상관이 없는 그 정도로 이제 하면 될까요? 저희는 이제 말하자면 항해사 그런 기술적인 파트니까 게스트를 다루는 파트면 외국어를 많이 할수록 더 플러스가 되겠죠. 저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게 이제 오피셜이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를 필수로 하고 뭐 플러스 알파로 다른 외국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다. 남재님은 어떤 팁을? 제가 이제 크루즈 업계에서도 메이저 국적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안이랄지, 뭐 유럽에서 영국인들이랄지 이런 친구들도 저희 업계 시장에 따라서 아니면 인력 시장, 사내 인력 시장에 따라서 바로바로 채용이 안 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도전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로 원한다면 좀 길게 보고 꾸준히 도전을 하고 이력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업계 시장을 계속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동기부여를 드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인이 하고 있으니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랑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하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이미 지금 저희 존재 자체가 가장 큰 거를 이미 드렸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심지어 저희 셋 안에서도 21년도 9월에 군함장에서 먼저 됐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안에서도 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또 달려갈 수 있는 또 동기부여가 되고 또 달려갈 수 있는 추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민영님은 어떤 팁을 드리고 싶으세요? 이제 크루즈를 몇 번을 이제 동기부여를 얻고자 타보면 중국인 항해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내가 중국어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하려고 일부러 이제 한국이랑 중국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을 타기도 했고 좀 전략적으로 저는 갔던 것 같아요. 영어는 무조건 필수예요. 잘하면 우대가 아니고 못하면 못 들어가는 그런 필드이기 때문에 영어는 무조건 하시고 계속 이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어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스페인어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상상과는 또 정말 다른 분야고 들어가면 챌린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 없고 동기부여 없이는 들어가서 그런 장애물이 부딪히면 쉽게 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프로의 미래나 계획에 대해서 또 직업적인 계획을 지금 당장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 이제 카니발 그룹에서 본사에서 한 2, 3년 또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센터가 네덜란드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환경이 워낙 좋아서 거기서 한 2, 3년 근무해보고 싶고 육상으로 순환을 하셔가지고 육상 쪽에 이제 카니발 육상 쪽에 그리고 물론 저희 카니발에서 캡틴 해보고 싶고요. 지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육상보다는 일단 승선을 계속해서 그리고 저희 그룹에서 뭐 캡틴을 일단 메인으로 놓고 또 가는 길에 또 이런저런 챌린지가 있을 거고 또 새로운 기회들이 지금은 생각 못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날 텐데 그때 제가 준비되는 만큼 또 그런 게 생기겠죠. 일단은 캡틴을 보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떤? 지금 당장은 이제 저도 진급을 해서 이제 계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고 싶고 저의 개인적인 그런 발전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부모님을 저번 크루즈에서 보셨듯이 주변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초대하고 해서 이게 크루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좀 인생에 있어서 이런 좀 즐거움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바닥토끼 크루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올릴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